뭐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이제 안녕하다고 물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갑시다. 이게 지금 2001년이었는지 기억이 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그해 중등 임용이 2,000명을 채 안 뽑았던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하던 학생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또 상당히 좀 많은 학생들이 전공 스터디를 만들어도 실패했었고, 그런데 내가 꿈을 꿨어. 이전에 한번 강의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 집 사람하고 과일 트럭을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트럭에 실린 과일이 굉장히 선명했어. 포도, 그것도 알도 아주 굵은 것, 청포도부터 그런 일반 포도까지. 그래서 꿈을 깼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 꿈을 꾸는 건 보통 보면 태몽이라 그러지, 그렇지? 근데 난 태몽을 꿀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우리 둘째를 낳고 난 다음에 정관 수술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러면 이게 만일에 잉태의 문제고 이렇다면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잘 되어가는 것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그에 처음으로 그 당시는 직강자들, 인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였고 초반이라서 직강생들의 수강 카드를 받아 놓고 있었거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러 모았어. 그리고 전공별로 스터디를 조성을 하고 그 전공 스터디를 지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의 그 전에 비해서 한 2.5배 대거 인원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전공 스터디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이 거의 4분의 3 이상이 합격해 나갔어요. 근데 올해 또 그 무슨 꿈을 꿨느냐? 그래, 연초에부터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렇고, 그럼 너무 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니까. 근데 좋은 꿈을 꿨는데, 이건 이제 꿈이 관계없이 지금 나온 것처럼 명퇴자가 많이 나오고, 지금 각 교육청들이 작년에는 명퇴자를 못 받았죠.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래서 작년에 국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각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예산이 600 몇 억이었다면은 올해 예산이 2,600억이 넘어. 물론 거기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많기도 하지만 여하튼 중학교 선생님 많겠지. 그래서 올해, 내년, 앞으로 한 2, 3년 정도가 아마 임용의 피크일 거야. 우리가 보통 이제 임용에서 그에 선생님을 뽑는 수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은 학생 수가 증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학생 수가 늘어? 계속 줄고 있잖아. 그다음 나름대로 이제 정년 퇴직하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명퇴에서 다 퇴직했는데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을 해? 그럼 그거 지나고 나면 인원이 뚝 떨어질 거란 얘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필히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어. 작년에도 후반부부터 여러분들하고 전화 상담을 해서 전공 지도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잘 안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인데, 자,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그거부터 할까? 나눠본다면은 첫째, 여러분의 마음 자세요. 수업 시간에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깔리느냐면 부정적 자아 개념. 그 다음에 패배의식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에 따른 자책, 또 뭐 여러분 잘 쓰는 낮은 유능감, 자기 효능감 등등 쓸 게 많지, 그지?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나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잖아. 과연 제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 내가 쓰는 표현 그대로 쓸게. 이거야.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부터 갖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여러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2차 준비하는 사람은 똑같아. 메일이 와서 도대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준비가 안 된다. 비교해보니까 남들 보면 못한 것 같다. 그럼 내가 이제 전화번호를 보내라 그래서 전화를 직접 상담을 해. 그럼 뭐 대부분 여자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울기부터 시작을 해. 꺽꺽 울어. 그래서 물어봐, 내가 시험에 안 붙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다들 붙고 싶다 그래서 당연하지, 그지? 1차부터인데 2차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나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거? 어떻게 하면 나를 내가 붙게 만들 거냐.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어떻게 붙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생각하면 되잖아. 2차에 수업 실현하고 면접 수업 지도안 작성이 있으면 만점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만점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철저히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분석하고 다시 적용해보고 연습하고 수도 없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수업 실현하고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한다고 쳐봐. 매일매일 스터디를 해. 그럼 수업 실현해서 가보니까 누가 지적해서 내가 잘 못한다 하더라. 내가 표현이 좀 버벅거린다. 면접할 때 이야기가 잘 안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스터디 가서 또 지적 나오는데 계속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난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야. 붙고 싶은 거잖아. 보완을 해야 되지. 그러면 스터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전화로 봐. 우리가 노래 하나를 배운다고 쳐보자. 그지? 근데 어느 부분에 가서 자꾸 음정 박사가 틀리는 부분이 나와.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를 배워? 처음 끝까지 내내 들어? 아니지. 잘못하는 부분을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반복해서 될 때까지 만들면 그 이야기가 유창하게 나올 텐데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다시 처음부터 가는 게 또 그러니 언제 올라가 그 부분이 언제 보완이 되고 그러니까 보완이 안 되게 자꾸 하는 거 있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남은 기간 열흘이야. 그렇게 수업 실현을 준비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10분밖에 못 하잖아. 근데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 나름대로 구상해보고 수업 실현 20분밖에 안 하는 거잖아. 이제 즉 작성해보고 해보고 찍어서 나름대로 본인 확인해서 피드백하고 또 다시 해보고 될 때까지 안 되는 부분만 내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 제스처가 이상한 것 같으면 부분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는 또 다시 묶어서 해보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반복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어쩌지 이렇게. 그러다 대고 꼭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제가 초수인데요. 초수면은 무조건 떨어져?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은 게 그거야? 그건 이유가 되는 게 아니야. 붙고 싶다고 한다면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 지금도 여러분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매번 얘기하지만은 부정적 마음을 깔게 되면 내 에너지가 안 움직여. 딱 부딪혀 밀고 가려고 그럴 때 아,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애들한테도. 뭐 애를 쓰면은 너 안 될 거야. 이렇게. 작년에 모의고사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었어. 학습된 무기력을 낳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한테 지나치게 높은 기대수를 해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게 하거나 낮은 평가를 하는 거야. 니까짓 게 뭐 안 돼. 이렇게.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어. 왜? 스트레스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낮은 수준에다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애를 쓰다가 주저앉고 애를 쓰다가 주저앉는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막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되냐? 그렇지? 마음만 갖고는 안 되지. 근데 마음이 없으면 뭔가 정신이 안 움직인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그래서 약이 올라야 돼. 지금쯤. 남들 다 저렇게 붙어서 2차 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예? 처량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약이 오른다. 정말 약이 오른다. 정말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마음이 꺾여 있는 거거든. 그럼 또 여러분 그럴지도 모르겠지 뭐. 나도 그러고 싶다 마음을.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연습이 필요한 거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연습이 필요한 거야. 왜? 우리 뇌가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연습 안 하고 그저 와주기를 바라거든. 와주기를. 또 지금도 누가 그런 메일을 보내놨어. 나름대로 자 떨어졌어.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정말 절박해. 나 정말 붙고 싶어. 그런데 뭐 안 움직인다. 공부가 안 된다. 남들은 제대로 하고 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 그럴까? 이제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작정 밀어붙이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 이야기도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계속 안 가게 되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오래 지도하고 나름대로 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쉽게 울증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야. 그래, 공부 전략이라고 해보자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과목이 두 개잖아, 그렇지? 1차에 교육학하고 20점 그리고 전공 80점이야, 그렇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전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지. 전공만 잘하는 것 같으면 교육학은 뭐 적당히 과락만 안 해도 합격할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합격권에 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전공 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 같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아주 잘하는 척하고 아주 못하는 척 빼고는 내가 말한 합격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뭉쳐놓으면 이전에 경기 국어에서 350명을 뽑은 적이 있어. 그때 이제 우연히 나도 정보를 들었던 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있는 분이 승진한 분이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합격자들 중에서 300명 이상이 2점 사이에 다 몰려있다 그랬어. 그럼 주변 한번 봐.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 얼마 차이로 떨어지는지. 2차에 떨어진 사람들 아주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나 봐.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승부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지? 그럼 어떻게 깔아야 돼? 교육학이 일단 베이스에 와줘야 돼, 20점이지만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강점이 되면 더 좋지, 그렇지? 그리고 전공을 쌓아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 뻔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서 교육학 공부를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 딱 실패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첫 해 교육학 점수를 괜찮게 받았어. 옛날 이전 같으면은 자, 이번 예를 들어보자고. 2013년 논술 처음 시작하고 20점 만점을 받았어. 내가 대단히 경제 간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다음 뭐 하나 하면 된다고 생각해? 전공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전공을 막 열심히 해. 그리고 보통 교육학은 뭐 복습 조금 하다가 한 7, 8월 문제풀이 들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시험을 12월 6일 날 봤어. 7월이면 몇 개월 지나간 거야? 7개월 지나갔어. 여러분은 지금 한두 달만 지나가고 지금만 가도 또 교육하기가 아슬아슬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전공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 대학 4년 내내 했고 교육자원에서 교육자원에서 했고 강의 들으면서 했고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웬만큼은 기억이 나. 그것도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가라앉지만 그런데 교육학은 어때? 제대로 강의 들은 건 하고나 처음이잖아. 그게 여러분께 완전히 된 거야? 절대 아니거든. 그래 이 용어들이 알고는 아는데 점점 사라져 나가는 겁니다. 사라져 나가는 거야. 그러면 7월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마음대로 글이 써져? 안 써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교육학 공부에다가 반을 써야 되는 거야. 흔들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전공 공부 제대로 되겠어? 안 돼. 그래서 첫해 2차에 떨어진 친구가 그 다음에 1차에 떨어진단 말이야. 전략이 틀렸지, 그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거야. 자, 봐. 뭐든지 강점을 만들면서 우리 공부라는 거 앞서 내가 노래 예를 들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내가 모자라는 부분을 반복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야. 언제? Here and now야. 지금 당장부터야. 왜? 지금은 감각이 살아있을 때야. 봐. 오늘이 며칠이야? 1월 11일이지, 그지? 1월 11일. 그러면 여러분이 12월 5일이었죠, 올해? 6일이었나? 5일은 작년에? 6일이었나? 올해가 12월 5일이 되겠네, 그지? 6일날 시험을 봤어. 지금 벌써 텀이 얼마가 생겨? 한 달 이상이 생겼지,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감각이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지금 또다시 공부하면서 전공 1페이지부터 공부하는 건 바보나 아닌 일이란 말이야. 왜? 그러니까 더 재미도 없지. 왜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니까. 목표가 사라졌잖아. 학습 동기할 때 우리가 눈에 있던 것처럼 숙달 목표, 수행 목표 이런 것들 나오지. 숙달 목표가 뭐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습에 대한 이해력,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더 정진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나? 이게 정진이 돼? 알고 있는 것부터 또다시 나오는데? 저걸 또다시 목차를 그려야 되나? 그러니까 나한테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목표가 섰잖아. 그게 뭐냐면 12월 6일날 봤던 시험 문제지가 있지, 그치? 이 부분에 대한 공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내가 요구하는 건 2월 올해가 몇일까지지? 2월? 28일이야, 29일이야. 뭐 대충 28일이라고 그래, 봐. 알겠지?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공부라고 하는 수준은 항상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답을 찾는 게 아니야. 답은 벌써 전공 카페에서 많이 돌았지. 근데 그걸 답을 한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잖아. 내가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고. 그지? 그게 왜 답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지?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공부해서 여러분이 해설할 수 있는 수준. 이까지 끌어올라가야 돼. 이까지 끌어올라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번 문제가 예를 들면 답은 이거다. 나는 그렇게 맞긴 했지만 그게 확실한 근거를 맞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관련된 자료 다 찾아야 되지. 근거 다 비교해야 되지. 또 여러분이 만약 그걸 제대로 강의하려면 그와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찾아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끌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처음은 올해 거. 그러면 가능하다면 연줄로 바뀐 형태인 작년 거, 이제 전년도 거까지 이렇게. 그러면 자 어떤 수준에 가는 거야? 2월 28일 오는 수준에
이제 이때 만일 여러분이 이런 정도를 거의 대부분 해설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때 만일에 12월 6일 본 시험을 이때 봤다고 쳐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석이지. 수석이지. 그지? 예? 그럼 여러분이 그 의문을 이야기할지 모르지. 똑같은 문제 또 안 나온다. 그렇지. 똑같은 문제 또 안 나오는데 남았던 문제도 올리지 못하는 실력 가지고 다른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올릴 건데. 안 그래?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이전에 처음 할 때는 기출문제 분석해서 그게 어디서 문제가 나왔는지에 관련된 게 이렇게 찾아가는 게 처음 공부였다고 한다면 재수, 삼수 가면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단계를 완전히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2월 28일 날, 2월 말일 날 수습할 수 이 시험 같은 시험을 봤다면 수습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보이잖아. 안 보여?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한 거 아니겠지. 그렇지? 그 완벽한 거 아니면 그 다음 여기서 또 과제가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부분을 다 다루면서 확인을 했는데 시간상으로 어느 부분은 좀 된 것 같고 어느 부분은 좀 안 된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에 아쉬운 게 생기지. 더 정확하게 해야 될 게 생기지. 그 과제를 또 3, 4월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봐야 돼. 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논리를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굴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이전 기출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거기서 비슷한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서 답을 뭘 요구했는지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지 요구되는 설명들은 뭐가 필요한 건지 공부할 수밖에 없지. 그걸 3, 4월에 또 깔아가는 거야. 그러면 문제 논리가 안 보일 것 같아.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뭘 요구하는지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자료를 읽을 때 그냥 읽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비슷한 게 뭐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합격을 하려면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자 순서를 해보면 1월, 2월 두 달 동안에 2015, 2014 우리 이렇게 쓰자. 기출문제 해설 준비 이렇게. 여러분이 같은 전공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공부가 달라질 거야. 왜 이게 필요해? 여러분들은 선생님이잖아. 누구를 가르쳐야 되잖아. 그지? 자기가 공부한 것도 이해해서 설명도 못 하는데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수업실에 하는 거 보면은 학습 동기부여도 안 된단 말이야, 전부 다. 그때 수없이 구성주의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적 과제는 하나도 안 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학생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수업이 좋다는 얘기를 하겠어. 그렇지? 그러니 지금부터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 알겠지? 하다가 안 되면 그래서 이때 또 물어볼 수 있잖아. 스터디가 필요하냐 아니냐? 필요하지. 왜? 단순하게 이게 답이다 아니다 그 자리에서 딱 들고 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친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들 많아. 같은 전공팀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데 그 있는 중에 학생이 전공에 어려워하는 부분을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지. 다 경쟁자인데. 근데 그 강의를 하는 선생님은 수석으로 붙어. 왜? 우리 협동학습하고 비고 측에서 배웠잖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자기가 깨달아. 그리고 다시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선생님도 많았어. 보면.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해설 준비를 해. 그러면 3, 4월은 또 어떻게 하냐. 자,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봤는데 이전 기출 문제를 봤겠지. 그지? 그럼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는 3, 4월에는 그 이전은 대략 많이 넘어더라도 2002년도까지만 봐. 알겠지? 그 이전은 몇백 자를 쓰라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알겠지? 이거 완벽하게 다 알려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걸 유형별로 묶어가면 해설할 수 있는 수준이 돼. 대한 기출문제 연구 다시 해요.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안 나오는데 계속 기출문제만 공부합니까? 내가 다시 그럼 나도 똑같이 해야겠지. 나왔던 문제도 못 풀면 새 문제를 어떻게 풀 건데? 안 그래? 나와 있는 문제도 제대로 풀어서 그 내용이 뭔지 근거가 뭔지도 따지도 못하면서 그 실력도 없는데 새롭게 바뀐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말이야.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이제 그러니 매번 어떻게 하냐면 강의만 쫓아가잖아. 이제 누가 이번에 적중했지? 갔어. 교수 바뀌면 어떡할 건데? 또 떨어지고 또 누가 좋은데 또 가고 내내 그렇게 강의만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장수행 대회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돈 없으니까 뭐 해야 돼? 기간제 해야 돼. 이제 기간제는 또 놓치고 또 나와서 감 다 올라갔다 떨어뜨려 놓고 스스로가
또 올라가는 거 스스로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뭐 언제 올라가는데 올라갈 방법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를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보충 학습을 하는 거야. 보충을. 그러면서 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재수는 재수인데 첫 해 공부를 좀 제대로 안 한 경우들이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때 강의를 필요하면 듣는 거야. 즉 왜? 나 혼자 공부할 수 있는데 한계가 생길 수 있잖아. 스터디를 했지만. 근데 그러면 특히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부분을 정말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이 뭔지 그걸 찾아가야지. 그래서 정 안 되는 사람 이때부터 들어야 되겠지. 근데 방향이 안 잡힌 데서는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여기 국어 들어봐. 국어. 자 내리고 국어가 지금 문학이 80만 33점이나 나온다며. 그렇지? 맞아? 국어 문학이 80점 만점에 전공이 33점이나 돼? 응? 그 정도 돼. 그지? 그럼 문학 공부 어떻게 해? 그 많은 작품 어떻게 공부할 거야? 어떻게 공부할 거냐고. 영어는 문학이 몇 점 정도 나와? 몰라? 11점? 그 다음에 중국어. 중국어는 문학이 얼마 정도 나와? 항상 다르는데 보통 올해는 얼마나 나온 것 같아? 반 이상 봐.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문학 작품 어떻게 할래? 찍어서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럼 또 그냥 강의 듣겠지, 그지? 강의 듣는 거 다 찍어준 게 나왔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 매번 공부라고 하는 게 불안한 공부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서 그러면 그 많은 작품을 다 읽으라는 거냐? 다 못 읽지. 직소 배워서 뭐 할 거야? 직소 어떻게 하는 거야? 과제 나누기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문학 작품 영역을 딱 나눠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해. 꼭 먼저 봐야 될 거 단계별로 정해놓고 팀별로 나누란 말이야. 스터디 내에서.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그 작품에 대한 개요도 중요가 되는 수준들을 요약해서 만들어서 스터디에 설명하고 교환해. 그럼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왜 도움이 안 돼? 여러분이 새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요약되어 있고 설명이 들은 가운데 있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같아? 다르지. 훨씬 빨라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새로가 자신이 공부하면서 매번 스터디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문학 스터디를 따로 하란 말이야. 그지?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스터디 한 사람 작년 공부할 때 내가 놀라는 게 이런 거야. 이건 앞서 말했던 2002년도 전공 지도할 때부터 문학은 다 그렇게 나눠서 스터디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 작업을 시켰거든.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문학 작품을 그런 공부를 하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매번 간당간당한 거 위험하고, 그렇지? 그때 잘 찍었던 게 나오면 다행인 거고, 붙는 거고, 아니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극복을 해가야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그지? 안 그래도 지금도 또 누가 메일에다 보내놨더만 문학 작품 이번에 나온 거, 그걸 사진을 찍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윤선도도 나오고 뭐 했지, 그지?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으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눈의 공부할 때는 내가 새로운 공부를 얘기할 때는 전체적인 개관부터 먼저 잡고 그 흐름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목표를 정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망연자실하게 딱 서 있는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붙고 싶으면 7, 8월에 가게 되면 뭐냐면 예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예상 문제를. 그치? 그랬더니만 영어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 영어 문제도 못 만들면서 그럼 영어생 어떻게 할 건데 중고등학교 선생을? 안 그래? 여러분 전공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봐야지. 철저히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 논리는 뭔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왜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 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 하고 남한테 설명하려면 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 왜? 그 내용만 갖고 안 되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이 있고 나한테 교육학 공부하는데 강론서 소개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난 아예 이야기를 안 해.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교육 심리만 소개할 수 있는 책이 30권이 넘는데 공부할래? 이렇게.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하면서 내 강의 막 책만 보면 되지만 나는 그 강의에서는 말이 좋아 30건이지 심리에 관한 거 상담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최소한 5, 60건 이상을 하긴 논문까지 따지면 100건이 훨씬 더 넘어간단 말이야. 왜? 가르쳐야 되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출제 원리를 따져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것들이 배려션 내용까지 설명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는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학생만 되고 싶어 하거든. 그치? 그럼 죽었어도 학생이야. 여러분들 그래도 임용고시 합격하고 나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왜 제사지사님 지방 쓰지, 이제 지방 쓸 때 그 위에 여러분들은 뭐 교사 누구누구나 뭐 교감 누구누구나 이렇게 그걸 쓴단 말이야.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회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냥 학생이면 영원히 죽어서 공부해야 돼. 그런 것처럼 수준을 바꿔야 되는 거야. 어렵지, 그지? 어려워.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는 1등 하는 공부야. 1등 하는 공부야. 나한테 평균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난 참 말하기 싫어요. 왜? 생각을 해봐. 분포옥수를 이렇게 그었는데 평균에 걸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여기 가야지. 여기. 그렇지 않아?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가닥고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수준 가져가 보고 모자라면 또 보충하고 또 설명 이렇게 끌어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제 고민이 있지, 그지? 자, 지금 이제 보면 교육학도 논술이지만 전공에도 논술 문제가 2개가 있지. 이거 논술 참 어렵거든. 다들 전공에 논술 엄청 안 좋아. 어떻게 높일까요? 어떻게? 네? 앞서 뭐라 그랬지? 안 되면 반복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자, 내가 글쓰기를 잘 못했어.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논술 지도하는 걸 해보자고. 첨삭을 받지, 그지? 첨삭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주제 써보고 다른 주제 써보고 해서 연습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했을 거야. 스노우볼 메소드라고. 눈덩이 전략이라는 얘기했지. 눈덩이 만들 때 눈사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가운데 코어가 있어야 되지. 코어가 있는 데서 굴려서 키우는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글을 구성하고 글을 구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 익숙지도 않은데 토대도 없는데 맨날 주제를 바꾸면 어떻게 그걸 외우게 되냐고. 이게 내가 다들 생각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 애들 수영 배우러 갈 때 개인 레슨 가보거든.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 수영장에 가서 하면은 처음에 가서 발차기 하는 거 하지, 물 밖에서 뭐 하다가 벽 잡고 하다가 그다음에 자유형을 좀 하잖아, 그지? 자유형을 좀 해서 감이 싹 얼마나 하면 평형을 해. 평형에서 감이 얼마나 하면 배형해. 이러니까 아무것도 전문화가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박태환이 예를 들면 자유형 선수야. 어떻게 훈련할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야, 그지? 처음에는 막 들어가서 물을 뭐 1km, 1km, 그지? 계속 몸을 풀지. 그리고 하면서 동작을 분석하겠지. 스트로크 하나, 그다음 얼굴 빼는 거 하나 다 체크할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완벽하게 될 때 부분 운동하고 전체하고 이렇게 하겠지. 축구할 때도 보면은 그런 거 보죠. 네? 부분 전술 연구하고 다시 실전하고 묶어가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지금 항상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여야 돼? 기출 문제지. 그지? 그럼 기출 문제 지금까지 논술 4개 나온 거야. 물론 특수는 중간에 출시가 6개가 나오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누가 피드백 안 해주면 몰라? 여러분 자신이 몰라? 읽어보면?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이 자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지금 출제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였어? 이거 아니야? 여러분 읽어보면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설득이 되는지 몰라?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써보고 이제 스킬이 필요 없어. 스킬이 일단 스킬도 중요하지만 그 틀에 쌓아서 해보고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련 공부 더 해야 되겠지. 잘 모르니까 안 나온 거 아니야. 또 공부하고 똑같은 걸 또 써.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수준이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럴 때. 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일단은 하나 적어놓으면 수석할 수 있는 수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럼 고민해봐야 되겠지? 그걸 전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고민하면 이야기 들어보고 또 써보고. 그치? 그러면 일단 사람이 자신이 익숙한 것들은 잘하게 돼 있다. 해보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눈덩이 전략의 코어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주제 넘기고 하면서. 그러면 뭐만 추가하면 돼? 관련된 지식만 추가하면 되잖아. 용어들만.
그런데 그 토대가 마련이 안 된 가운데는 계속 커터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올라가지질 않는단 말이야. 어떻게 올라가냐고. 이제 거기에다가 다져진 게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죠? 안 되지. 이런 거지. 그래서 앞서 1등하는 공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때는 본고사였던 시절이야. 그치? 이렇게 나름대로 수학을 해보고 예를 들면 미분 방정식 어느 부분이 걸리잖아.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건 일본 문제고 무슨 문제고 다 갖다 찾아. 다 갖다 찾아서 그 논리가 베레슨 된 건 내가 될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만 해결할 수 있겠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식을 동원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수학적 지식을 거기서 꿰는 거야. 그게 이제 공자가 얘기해 요즘 동양사상 안 하지만 일이관지라는 거야. 많은 사례들에서 하나로 꽉 깨는 힘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 힘을 또 다른 걸 볼 때 하나가 딱 보고 완벽한 수준이 안 오면 관련된 걸 계속 찾아서 뚫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 뭐만 하란 말이야.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것만 하란 말이야. 일단 왜? 나왔던 걸 중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야. 교수들이 뭔가 중요하다고 관점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이전에 출제했던 교수들이 다 죽은 거야? 아니지. 다시 시험에 들어갈 수 있잖아 봐. 형태가 바뀌겠지. 그치? 그렇게 뚫어야 되는 거야. 좀 감이 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혼자서 하기 좀 벅차.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전공 스터디를 하는 게 좋고, 전공 스터디를 얘기했던 것처럼 가능하다면 내 강의 듣는 사람끼리 짜는 게 좋아. 왜?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접근이 다르니까. 그리고 올해는 그 전공 스터디를 짜면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해줄 거야. 하겠다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나는 여러분들 내용 몰라. 그럼 지금도 수업 실현할 때 딱 하는 거 띄워만 보면 알아. 예? 그게 감동 준다 안 준다, 수업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금방 안단 말이야. 5분만 봐도 컨이 말하면 피드백이 가능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전공별로 카페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동영상을 다 띄우게 하고 올해 합격한 생년들 중에서도 피드백하고 나도 들어가서 자주 볼 거야. 들어가서 보면 5분이면 되는데 뭘. 그렇지? 그렇게 해서 바꿔갈 거니까 그 부분은 1차를 붙어야 뭐 어떻게 해줄 거 아니야. 그렇지? 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수준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공부는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 같이. 왜? 나누기도 하고 서로가 설명해 보기도 하고. 이제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문제 하나를 통해서 근거 있게 해설해 볼 줄 아는 수준까지 가야 돼. 그래야지만이 앞생은 7, 8월 가면 문제가 만들어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또 뭐 기가 막힌 경우도 있긴 하지. 내가 수업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7, 8월 가서 문제를 만들잖아. 그럼 여러분 똑같이 그 형식을 만드는 거야. 나름대로 스터디원끼리 문제를 출제해 와. 그러면 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 단답형 몇 개, 서술형 몇 개 이렇게 나오지. 그런데 영역별로 딱 뽑아서 그걸 놓고 문제지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험 보기 시작. 똑같은 시간 정해놓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출제한 사람들 기준으로 채점 기준을 설명하고 해설해 보면 나름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시각을 갖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물론 뭐 이렇게 하고도 문제가 적중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 그야 역사팀이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나중에 3명인가 뭐 4명인가 스터디하는 다 떨어져 갖고 왔어. 왜 했더니 교수님 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8점짜리는 굉장히 큰 거야. 8점짜리. 지금도 뭐 10점이 크잖아, 그지? 7점인가 했던 8점짜리인가가 적중을 했대. 뭐 자기들끼리 낸 모의고사가. 근데 답을 안 찾았대. 자기들끼리 문제만 내놓고는 답을 안 찾고 시험에 갔더니 그게 그대로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나중에 그때는 어찌 된 줄 알아? 이렇게 전공 스터디하면서 문제 만들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다 노트를 갖고 있었겠지. 합격하면 나한테 가져오고 나면 후배들한테 줄 거 아니야. 노량진 복사까지 다 가지고 있다가 그걸 파는데 전공 강의하는 선생들이 친구들이 그걸 가져다가 문제를 출제한 적도 있어.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졌던 적도 있었단 말이야. 심지어는 어떤 전공들은 거기에 있는 서브노트한 내용들이지, 그지? 그걸 교재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그건 나 어떻게 알았냐면 학생들이 강의했잖아. 내가 노트를 줬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교재라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어디 본 데 들어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수준이 더 높아. 왜? 여러분들은 그것만 집중하면 되잖아. 지금은. 근데 강의한 사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온갖 다 신경 써야 되지. 그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다른 걸 할 수가 없어. 딱 강의 끝나고 나면 들어가면 전부 다 메일 확인하고 그 연락처 안 보내 연락처 보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화 통화에 상담하고 그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 그래서 좋은 점도 많더란 말이야.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돈을 쓸 수가 돌씨가 없어. 그리고 뭐 간단하게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할 시간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돈도 안 쓰니까 더 좋잖아 봐.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생각. 내가 뭐라 그랬어? 명상할 때.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잡생각하고 그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은 여러분이 합격해서 움직이는 그 순간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이번에 몇째 아는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먼저 보고 수업 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내가 뭐라 물어볼게. 합격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 학교 와서는 애들 못 가르칠 것 같아. 잘할 수 있어요. 학교 와서 애들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못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갖고 가야지. 준비를 해갖고. 그러면 학생들을 엉터리로 면접 통과해가지고 학생들 잘 가르칠 수 있어? 말이 안 맞지, 그지? 그러면 그거 잘할 수 있다는 마음을 면접하고 수업 시간에 가져오면 될 거 아니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안 그래? 그렇게 준비된 선생님이 딱 가서 처음부터 학습 전략 이야기하고 제가 했던 것처럼 동기를 불러일으켜 가는 거면은 애들 얼마나 좋아하겠어. 달라지겠지. 그지?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기간제를 하거나 해야 될 경우들이 나오겠지.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교육학원 언제 시작하라고? 당장 해야 돼. 당장. 이 시간 지나가면 또 늦어져. 놓쳐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또 나한테 물어봐. 강의를 듣는 게 좋을까요? 장려했던 걸 보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지.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왜? 복습을 해도 시간이 필요 없잖아. 들으면서 계속 머리를 굴려갈 수 있으니까. 근데 뭐 형편이 안 되면은 작년 자료 가지고도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돼? 역시 키워드 목차 뽑고 그 중요한 거 뽑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암기노트 보존 노트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작년에 그 썼던 거 보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지금 1, 2월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교육학을 공부 시작해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1, 2월 지나가게 되면 감각이 확 떨어져. 3월부터 늦어. 그래서 자구생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 떨어지거든. 지금 여기서 벌써 멘붕 왔다 이런 사람들 많지. 감정적으로 뭐 초토화됐다는 둥, 뭐 사는 게 같지 않다는 둥, 그렇게 스스로 막 감정 흔들려 가지고 한 2달 가, 1, 2월 가. 그리고 서서 이제 봄오기 전에 3월 달 가도 마음이 안 추워져서 기간제 한 2달 해. 그래놓고 보면 안 되겠구나, 시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지? 그럼 5월 달이야. 어떻게 됐어? 감 다 떨어졌어. 기껏 올라간 거 밑으로 확 떨어뜨려 놓고 다시 시작해. 다시 원점이야. 또 감이 싹 오는 순간에 시험 봐 떨어져. 또 좌절해. 그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할 게 없나? 할 게 있으면 이거 뭐하러 해?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야. 선생님 안 하면 뭐 할래 도대체? 그러면은 일반 취직은 어차피 안 될 거고. 할 수 있다는 게 결국은 학원 가서 강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강의하면 학원에서 결국은 돈 못 벌어. 자리 잡을 수도 없어. 어떻게 강의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뭐 내용들 짜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자료 찾고 연관된 문제들 보여주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이 수능을 위해서 여러 과목도 강의 들었던 거 생각해봐. 어느 강의가 잘하고 어느 강의 못했는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 봐 그런 걸. 그런 준비 안 하고 될 것 같아? 그 준비를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 해설하는 수준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럼 여러분들 강의 전공 강의가 100%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를 만들어 가느냐면은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는 여러분이 쓴 노트가 출반이 될 수 있어야 돼. 지금 지난번 모임 왔던 선생님인데 경기도 이번에 응시한 영어 선생님이야. 지금 기출문제 분석집이 이제 그 선생님 합격하면 출간해서 나올 거야. 내가 요구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그 세분류 했다 그랬고 이전부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안을 시중에 있는 학원 선생들이 한 걸 쓰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걸리잖아, 그지? 자기가 다 만들었었대. 그다음에 두 번째 영어는 지금 면접을 할 때 영어로 얘기해야 되지, 그지? 이거 반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걸 또 다시 이제 우리말 여러분 똑같이 하는 일반 교과에서 하는 그 주제를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다음에 과제지도 영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에 관련된 뭐 나름대로 이제 매뉴얼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죠? 모범 답안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책을 만들었대. 학교가 하면 그 친구가 책이 2권이 나올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 수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내 그 고민만 해야 돼. 오늘 이렇게 해보고 이거 좀 아쉬운데 또 바꿔보고 자료 또 이렇게 습관해보고 또 해보고 그 기출문제 가지고 답만 알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그걸 해설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이게 뭔가 논리가 좀 안 맞아. 또 수정해봐야 되겠지. 보충해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뭐가 돼? 이미 보아들려고 했던 게 정교화가 되는 거잖아.
분명해지고, 그지? 그럼 점점 그게 쌓여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나? 자신감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유능감이, 그지? 그걸 빨리 끌어올려야 돼. 네?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자, 내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고 질문. 저희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음, 그 논술이라 해도 음. 거의 수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이제 지금 저 친구는 전기전자통신이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논술이라고 하는 게 수식으로 내려간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 수식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는 게 뭐야? 그걸 우리 흔히 보면 이제 이렇게 흐름도나 순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러는데 뭐 yes or 이렇게 나가면 연결돼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나가는 거야? 논리적 순서란 말이야. 그러면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건 모든 데 다 적용하는 것처럼 이제 큰 거에서부터 내려올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환율에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럼 그걸 원인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보통 어떻게 세계 경제 얘기하지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관계에 있는 미국 경제나 중국 경제나 유럽 경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 우리나라 전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더 들어와서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환율을 이야기해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원칙이잖아, 그지? 가장 먼 데서부터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말한 것처럼 논리적 순서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법칙들을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연결을 해야 답이 나오는 케이스들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책이나 이런 걸 참고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해야지. 확인할 때까지. 안 그러면 나름대로 회로도 어떻게 만들 건데? 그럼 터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안 되면은 근데 내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 전문가를 찾아다녀야지. 강의하는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찾아서 그게 논리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냐고. 안 그래? 그런 작업들을 해야지. 그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군가가 해주고 나는 그것만 외우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이 시험은. 알겠지? 본인이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뚫어보면. 또 과목? 음악. 교육학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중등 쪽만 보면 되는 건지 이제 또 우리 선생님 내가 이렇게 매번 이야기하면 꼭 저런 질문하는데 여기서 기출 문제는 전공이야, 전공. 전공만 해. 교육학은 지금 기출 문제 해봐 4개밖에 없잖아.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교육학은 내가 기출 문제 분석을 하잖아. 내용 분석도 하고 있고. 근데 전공은 내가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오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지? 또.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수업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전공에 관련된 것들이야. 알겠지? 그럼 교육학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 2월에 다시 감을 올려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 축에 대한 뼈대가 만들어지면서 그 용어가 자유자재로 일단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고, 그러면 3, 4월에 일주일에 한 번씩 8번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에서 서론부터 결론까지 쓰는 거, 논리 연결하는 거 다 연습을 시킬 거거든.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피드백 받아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외우고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지? 또, 저기 5, 6월 달에 음. 보충하라고 음, 하셨잖아요. 아까 국어 예를 들어서 음. 설명을 하셨는데 전공이 우리 선생님은 물리 물리, 그 물리 같은 경우에는 막 뭐 따로 이렇게 보고 뭐 작품을 보고 이런 게 아닌데 어떻게 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내가 말하는 보충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질문이 뭐냐면 물리인데 4, 5, 6월에 보충하라 그러는데 뭘 도대체 보충하라는 거냐 이거잖아, 그렇지? 이건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잖아. 어느 부분이 아쉬워서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 생기겠지. 그걸 하란 말이야,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탁 이론이 다 끝나는 것 같으면 걱정도 안 하게. 그렇지,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계속 문제화됐던 것들, 알겠지? 그걸 해설할 수준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들, 그 부분을 계속 메워가는 거야. 그래서 메울 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럼 여러분이 수석이지. 그렇지 않아? 또 질문. 전공이 영어인데 음, 작년에
약간 가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 작업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뭘 질문한 거냐면은 영어 전공인데 지금 이제 시험 끝나고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가물가물해.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작업을 할 수. 근데 강의 들으면 이 작업 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내가 강의를 많이 안 들어봤어. 잘 몰라. 그런 거 당연히 강의 들어야지. 근데 나는 강의는 이전 강의 전에 다 들어봤어. 그럼 벌써 자료가 이만큼 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 또 어떻게 시작하라지? 처음부터 나올 거 아니야. 처음부터 나오면 아는 거 모르는 거 보면서 계속 그것도 반복할 거 아니야. 그지?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공개된 거라서 전공생들이 다 날 욕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공이 적게 되겠다 내가. 근데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료 갖다 놓고 그다음 있는 자료 놓고 기출 문제만 내내 고민하는 거야. 기출 문제만 내내. 그 혼자 다니면 스터디까지 가면서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찾고 다시 정리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는 다시 또 기출 문제 분류해보고 이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 1페이지부터 쫙 이렇게. 네? 그럼 답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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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강의 정도밖에 못 들은 상태에서 음, 못 들었는데 자료도 그렇게 많은 상태라.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이 뭐냐면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못 들었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거 좀 약하고 자료도 부족하다. 그런 경우는 강의를 들으면서 하면 좋지. 이런 경우는 아마 지금 내가 요구하는 수준이 가기가 좀 힘들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준은 최소한 작년 1년 정도는 풀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몇 년씩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강의 들어야지. 알겠지? 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영어 많지만 다들 나 시험 잘 봤다. 교과 괜찮게 썼는데 내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 경우들은 이런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다른 영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안 하면 안 끌어올라가죠. 그러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면 좋겠지, 그지? 이제 이렇게 길을 쓰고 하면 올라가죠. 이전에도 내가 스터디를 지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서 5, 6월 동안 자들이 보충하고 7월 달에 오면은 내가 보기에도 참 대단할 정도로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나부터 갔고 그 친구들은 당연히 거기서 다 과목별, 지역별 수석들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1, 2월에 또 설날 끼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또 심란하게 움직이다가 3월 가서 봄바람 불고 뭐 따뜻해지게 하면 마음이 또 흔들려서 휘청거리다가 정신 차려 보면 5월 6월 이렇게 가는 것들이 많잖아. 그지? 그래서 그 흐름을 놓지 않고 밀고 붙여 가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겠지. 그래서 뭐 강의라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평생 강의 듣고 이제 끝나는 거지. 그야말로 임용 준비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 잘못하면. 그건 싫지, 그지? 그러니까 강의 모자란 거 보충을 하되 할 수 있는 데까지 이걸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알겠지? 나머지 강의를 충분히 들었던 사람들은 이 강의 저 강의 다 들어봤던 사람은 또 새로운 강의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하겠다 하지 말고 만들어 본인들이. 예?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그런 사람들 많어. 임용시험 합격하고 와서 그 토대에서 노량진에서 강의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 그렇게. 또 질문. 그러면 아까 이제 전공별로 또 다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음.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만들어 주시면 이제 이건 직강만 해당되는 경우인데 다음 주에 전공별로 일단 스터디를 짜볼 거야. 짜서 나름대로 그러면 나한테 그때부터는 이제 계획표를 주고 어떻게 진도 나가겠다 하고 그리고 일주일씩 지나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같이 또 고민해서 방향도 좋은 걸 찾아보고 계속 그런 방향을 가보자 그 얘기야. 올해는. 또 질문. 자, 그랬을 때 당부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 그런 거. 내가 수업 시간 중에 내가 붙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딱 하나만 생각을 해. 정말 내가 선생님이 돼서 내년에 붙고 싶은 건지, 알겠지? 아닌 건지. 그러면 그 선생님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만 딱 정해놓고 오로지 생각은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방해되는 건 다 빼버리면 돼. 나도 강의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허리 30일 이하라 그랬지, 그지? 이거 계속 유지하거든.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운동해야 돼.
그래서 매일 수영하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술 못 마셔. 왜?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맥주 한 잔만 이전에는 내가 주량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에 술을 끊고 이게 집중하고 나니까 술 조금만 들어가면 금방 머리가 아파져. 그 저런 모임 같은 생각 알 거야. 내가 돌면서 막 했지만 그날 저녁 내내 먹었던 술이 생맥주 502잔도 잘 안 돼. 그리고 또 그 먹을 때는 거의 나는 안주를 잘 안 먹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돼. 거기서 즐거움을 느껴야 돼. 나는 뭐 친구도 못 만나서 괴롭고 놀고 싶은 것도 못 해서 괴롭고 이렇게. 그게 더 좋은 거잖아 봐. 내가 누댕이가처럼 내가 감각이 먼저 감정이 내가 그랬잖아. 그지? 우리 뇌에 감정을 지배하는 게 먼저 움직이는데 나는 그게 더 좋은데 억지로 참는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항상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더 좋은 데로 가 있지. 그지? 공부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가르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가서 정말 이 문제를 뚫어서 해소할 수 있을 때 그때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그것도 처음에 내가 그래야지 마음만 먹는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상황과 좋은 감정을 자꾸 연결하는 노력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자꾸 연결시키고 그러면 어떤 건 생각만 하면 혐오가 오니까 안 하게 될 거 아니야. 어떤 건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난 여러분들하고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안 힘드냐? 이야기 그렇게 많이 강의하고 가서 또 이야기하는데 나도 머리가 아파. 올라가야 되는 기분이.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호흡도 내려야 되거든. 또 누워서 시차에서로 쭉 해서 늘어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 놓고 난 다음 여러분하고 하는데 왜 할까? 그게 즐거우니까 하지. 싫어 말고 하겠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돈을 준다 그래도 못하지, 그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렇게 자꾸 좋은 감정으로 연결해서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 그 부분이 바뀌어갑니다. 연결고리 자체가. 그래야 매일매일 느끼는 그 목표에 다가가는 즐거움, 거기서 내가 잘 몰랐던 건 뚫어내는 그 짜릿함, 그 부분이 쌓이는 거야. 그게 유능감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행복감이잖아. 행복감이라는 건 이번에 논술 면접 주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의하기 복잡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러 정의를 찾아보면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가 충족될 때야. 그럼 또 여러분 매슬로의 욕구 단계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동기론에서 매슬 욕구 단계에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자의결정성이지.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 욕구만 채워지면 사람은 행복해져.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유능감이 안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잖아. 봐. 합격만 했으면 유능감이 확 왜? 그야말로 100배 만배로 올라갈 텐데. 그지? 그러니 매 순간순간에 그 유능감을 채워가려 애를 쓰란 말이야. 그리고 자율성이 뭐야?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방법 취해보고 또 선택해보고 또 추승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자율성과 유능감은 같이 가는 거야. 그럼 관계성은 어디서 찾아? 관계성은 다른 데 가서 또 연애하다가 또 헤어져서 막 감정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터디원들끼리 서로가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지? 안 되면 나하고 하면 되잖아. 나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동영상 뭐 매일 가능한 한 문자나 카톡은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시험에 임박해지면 합니다. 시험에 임박해지면. 왜? 그때는 다급하니까. 그전에는 메일로 보내면 내가 보고 대부분 전화를 하거든. 왜? 여러분이 묻는 것들은 생각을 탁 정리해서 메일로 오래 썼잖아. 그럼 나도 그걸 오래 생각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답변만 하러도 하루 종일 걸려. 근데 말을 하면 쉽거든 훨씬 더. 그래서 그럴 경우는 대부분 전화를 합니다. 또. 그럼 이제 대략은 답이 됐지, 그지?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게 시간이 가야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여기 당장에 나하고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